서울국민영화제는 영화집행위원회와 한국국민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고 올해 무려 50회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독립영화를 결산하는 명실상부한 독립영화 축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쟁 독립영화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국민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 본선 장편경쟁 심사를 맡아주신 박은진 감독님, 서울국민영화제 개막 사회자이자 배우 프로젝트 진행자 권혜호 배우님, 안녕하세요. 서울국민영화제 집행위원이자 프로그래머 김영호 프로그래머님입니다. 먼저 50회를 맞이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의 서울국민영화제 특징 및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동현입니다. 뜻깊은 행사를 출발해보았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이후 한 3주 정도 지나면 진짜 50주년 행사가 끝이 되는데요. 오늘 기자님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짤막하게 50주년이라고 하는 축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현호 감독님은 이제 금관상 영화제 출신이십니다. 1993년. 이 영화제는 75년 한국적산 영화제를 기원해 두고 있고요.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98년까지, 한국영화진흥공사가 98년까지 주최하였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영화인 미래 인력들을 발굴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소 강변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제를 통해서 앞서 소개 인사 말씀해주신 양희도 감독님도 배출되었고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회에 맡으셨다고 하는 박광수 감독님도 저희 영화제의 선과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편으로 수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재익 감독,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 그리고 한국영상자료로 재직하고 계시는,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홍주 감독님과 같은 80년대, 9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이끌고 지금 영화산업의 기초를 다졌었던 분들이 이 영화제를 거쳤습니다. 그 영화제가 큰 변화를 겪은 것은 99년 영화진흥위원회 출범과 함께입니다. 당시에는 영화제라는 형태도 많이 변화하고 있었고 대중상영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국민영화협회가 2년 정도 후원으로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새롭게 영화제를 변화시켰고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동 주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1회 수상 감독이 유승환 감독님이십니다. 유승환 감독님도 상중에는 2000년대 이후에 신진영화 감독들, 선정자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서 다수 배출이 되었고 2010년 이후 독립장편영화가 실질적으로 산업 안에 기능을 하면서 한국 영화의 수립, 다양성 부분들을 좀 책임지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현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재석 감독이나 태화 감독, 현춘희 감독, 연성호 감독이 모든 분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50주년 사업을 정말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싶었지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했는데요. 40주년 때도 저희가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기념책자 50주년에도 75년부터 2003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독립영화 파일링 서적을 발간할 예정이고요. 방금 보신 이제 모션 트레일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공개가 된 거고 역사가 담겨있는 아카이브 트레일러를 5번째 흉추의 박세영 감독이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막식에서 공개가 되고 또 압축해서 영화제 기간 내내 이제 일반 상영 때도 트레일러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50주년을 기념하는 개막 영상은 지금 또 독립영화 관객들한테 가장 크게 사랑을 받고 있고 서울독립영화제와도 인연 깊은 구교환 감독님이 특별하게 제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50주년에 대한 특별한 사안은 이후 사업을 설명하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호 프로그래머님께서 오늘 개막작 백현진쇼 운명의 끝에 대해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올해 50주년이라서 50회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개막작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개막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나눠드렸던 보도자료실 38페이지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박경근 감독이 연출한 백현진 쇼 운명의 끝입니다. 올해 서울국민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죠. 사실 올해 50회를 맞이하면서 서울국민영화제였던 정신, 그리고 어떤 그동안 서울국민영화제가 추구해왔던 도전 정신과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신과 좀 잘 맞아떨어지는 영화를 개막작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올해 그 백현진 쇼 운명의 끝을 개막작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다재다능하고 개성 있는 예술 세계를 선보여온 그 두 예술가가 협업을 했다는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서울국민영화제와 인연이 있는 배우 예술가들이시죠. 그 백현진 쇼 운명의 끝은 동명 공연의 그 영상 기록을 박경근 감독이 맡으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세종문화회관 프로그램 싱크넥스트 23회 공연 중에 하나로 선보였던 실험적인 연극이었는데요. 그 연극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공연을 보여주겠다라고 백현진 연출가가 밝혔던 것처럼 굉장히 실험적인 형식의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태도가 이 공연을 기록하는 박경근 감독의 작업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백현진이라는 예술가의 복잡한 내면을 따라가는 박경근 감독의 시선이 돋보이는, 그리고 그 시선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또 문상훈, 가수 정기하, 배우 김고은, 김선영, 한예리 배우 등 백현진의 동료이자 아티스트들이 등장해 펼치는 폭발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만장의 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막작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이후에 그 연출하신 박경근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로 출연하시는 백현진 배우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영화제 개요 및 상영작 현황 등에 대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영화제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개막식 장소가 저희가 너무 협소해서 개막식만 영등포 CGV에서 좀 대규모로 행사를 하고요. 일반 상영은 2012년부터 그 중지를 품었던 CGV 압구정 번역에서 개최됩니다. CGV 압구정과 청담 시내시티를 포함해서 총 7개관에서 148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올해의 출품작은 1704편이었습니다. 역대 최다편수였는데요. 2022년에 1500편가량 출품됐다가 지난해 1300편대로 떨어지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최근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영화제들이 다수 폐지가 됐거나 축소가 됐었던 영향을 좀 받았다. 창작자들의 그 창작 발전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또 올해는 다시 1700편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의 분석은 지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독립 영화를 통해서 본연의 작품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십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반면 영화제의 지원 정책들은 축소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극장의 다양성이 좀 축소된 가운데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은 유독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창작자들이 그 영화제 경험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올해 이제 역대 최다 출품과 그 역대 최다 상영작으로 이것이야말로 저희는 이제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저희 주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영화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독립영화가 쌓아왔었던 역사를 함께 조망하고 나누는 자리에 더 많은 창작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영작을 좀 확대한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아카이브 점을 나중에 소개하고요. 시상 부문은
지난해는 저희가 그 현물까지 포함해서 1억 원 규모로 그 시상을 하였는데 예산이 좀 축소되어서 올해는 8,800만 원 규모로 그 상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려면 페이지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특이점은 그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아카이브전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필름들을 다시 그 발굴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이제 50주년답게 독립영화가 그동안 품지 못했었던 과거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작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1966년 유현옥 감독이 만든 손이라고 하는 35mm 필름, 그리고 1969년 황일준 감독이 UCLA 시절 만들었던 16mm 영화 인사의 제전을 상영합니다. 1982년 서울 영화집단의 창립자이었던 판놀이 아리랑도 소개하고요. 그리고 84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1회 작은 영화제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6편의 작품이 상영되었고 판놀이 아리랑과 함께 천막도시라는 작품이 상영이 되었는데요. 기획영화의 시대를 연 결혼 이야기의 김유석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의 사운드가 완전히 이제 유실되었는데 감독님의 총 연출하에 이제 50주년을 기념해서 2004년 다시 녹음과 그 폴리 작업들을 다 겹쳐서 사운드가 그 살아난 버전으로 관객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영화제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마치고요. 마지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호 프로그래머님께서 올해 해외 프로그램 및 장편 중심 작품 경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장편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역대급 그 출품 편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장편 같은 경우 199편 출품이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편수라서 저희 선정하시는 그 심사위원 같은 분들도 고생을 좀 하셨고 또 최종 선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 장편 경제 그리고 새로운 선택 장편 그리고 페스티벌 초청 장편 통해서 저희 총 40편의 한국 독립 장편을 소개합니다. 올해 보통 한국 서울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장편 영화들을 보면 어떤 일정한 흐름이나 방향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런 뚜렷한 몇 가지의 특징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지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나 실험 영화들이 좀 편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뚜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올해 저희 개막작 연출하신 박경근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2014년, 15년에 차례품 연출하셨던 때도 있고 그때 이제 넌픽션 다이어리라든지 미로 문화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영화와 미술 사이의 관계를 넘나드는 어떤 흥미로운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인데 그 작년 올해를 좀 보면 그런 어떤 그 독특한 형태의 형식의 어떤 양식미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나 실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좀 그런 경향을 인지할 수 있었던 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특징은 올해 장편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보니 그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들이 꽤 많았습니다. 3월의 이야기의 이란희 감독님이라든지 키케가 홈런 슈가의 박성열 감독님 그리고 한이의 얼굴의 이재한 감독님 그리고 특히 16년 만에 두 번째 장편 영화로 컴백하신 우리 강희자 감독님의 봄밤 등 두 번째 장편으로 올해 서브태를 찾으신 감독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데뷔작을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장편으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뚝심 있게 두 번째 영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으시는 감독님들이 좀 나름대로 조명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으로 이어나가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초청은 저희가 오늘 처음 이제 리스트를 공개하는 거라서 제가 따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집 80페이지에 저희 해외 초청 따로 리스트와 선정위원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해외 초청은 서울독립영화제가 좀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섹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8편의 아시아 영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가 주목한 올해 아시아 영화라는 타이틀을 하시고 총 8편, 즉 아시아 영화 중에서
올해 칸 영화제를 이용해서 주요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주목받았던 영화들을 엄선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은 그 인상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 여성 감독님들의 영화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나미비아의 사막, 그리고 덤프라이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영화들이죠. 그리고 그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단편탈이 기억하실 텐데요. 연출하셨던 네오소라 감독님이 구경하는 연출을 하셔서 거기마다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그 모하마드 라술 감독님의 신선한 나무의 씨앗도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그 소개를 해왔던 원빈 감독님이 청춘 3부작 진행을 하시는데 올해 2부와 3부가 마무리되는 시라서 저희가 작년에 1부 상영을 하고 올해 2부, 3부 상영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 그 지하상표 감독님 신작 상영을 하는데 그 2004년도에 서울국제영화제가 지하상표 감독님 특별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하상 감독님이 방문을 하셨죠. 서울국제영화제를. 그래서 그때를 좀 되새기면서 20년 후에 계속 작업생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상 감독님의 신작을 소개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 독립영화 예술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엄선을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편 경쟁 심사위원 박은재 감독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올해 심사위원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총 8,800만 원의 상금을 두고 11분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주십니다. 본선 장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은 지금 자리해 주신 박은재 감독님을 포함 김도원 감독님, 정원재 감독님입니다. 본선 단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은 김조건 감독님, 박지현 감독님, 주성철 시네플레이副팀장님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선택 부문 심사위원으로는 이미란 감독님, 손수영 배우님, 손태경 감독님이 참여해 주십니다. 그럼 박은진 감독님의 본선 장편 경쟁 심사 참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진 감독님은 범죄, 미스터리, 드라마를 넘나드는 콘서트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로라 공주, 용의자 X, 집으로 가는 길 등이 있습니다. 올해 심사를 하게 된 소감 그리고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빼면 안 되는데. 제가 연락해서 뭐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0회를 맞은 서울 독립 영화제 심사 제안을 받았을 때 물론 거부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뭐 원하는 원치 않든지 간에 작품을 만든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저와의 서울 독립 영화제 인연을 보면 배우로서 보면 30년의 인연이고요. 제가 감독이 되기 전에 감독으로 데뷔하기 전에 단편으로서 경쟁평론에 온 것만 따져도 20년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50회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제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동훈 감독님과 그리고 또 독립영화를 작품과 역할을 하고 있는 장거진 감독님 이렇게 제가 심사를 하게 된다는 것에 어쨌든 뭔가 저에게도 자극이 되고 뭔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독립영화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업영화를 따지면 대답을 주죠. 질문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봐야 돼? 아니면 세상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는 대답을 준다고 한다면 독립영화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혹은 연출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그것들을 통해서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독립영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영화들에 주목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관객과의 어떤 공감을 나누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직 심사위원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영화를 보고 또 지금 대한민국 현재에 어떤 영화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12편의 영화를 통해 관객들께 혹은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올해 24년째 서울도림영화제 개막식을 지키고 계신 분이죠. 벌써 7회를 맞이한 배 프로젝트 60초 독백 페스티벌의 주간 배우이자 심사위원이신 권혜영 배우님의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그 배우 프로젝트는 서울도민영화제의 간판 무대 행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 영화를 만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연기하고 또 관객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 배우들이 가장 주목하는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7회를 맞이한 배우 프로젝트는 권혜호 배우님 그리고 조윤희 배우님의 제안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신의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무려 4,85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2,940명이었고요. 지금까지 누적 참여자가 15,733명에 이릅니다. 네, 올해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고 배우 프로젝트를 보고 감독님들이 캐스팅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장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혜입니다. 올해는 그 영화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들을 준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50분이라는 것에 많은 기회와 위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배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동현 집행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4,856명이라고 하면 이 중 거의 처음 저희가 출발할 때 약 1,200명이 출발을 했었는데 매년 늘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최근에 저희 독백 페스티벌을 통해서 6년 전 첫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많은 배우들이 이제 영화 혹은 드라마 현장에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노재원 씨, 윤가희, 운경화, 홍희준, 또 옥자연 씨, 뭐 등등 많은 배우들이 현재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공연이나 현장에서 좋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욱더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2018년도 이 영화제라는 축제의 자리에 배우의 꿈을 꾸고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잔치와 같은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동시에 늘 창작의 과정에서 새로운 얼굴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갖고 있는 본인 영화 감독과 배우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서울도림영화제. 그래서 저희 중요한 것은 저희 도림영화 이번에 독백 페스티벌에 참여한 본선 24인에 대해서 서울도림영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감독들의 직접 투표와 또 참여 그리고 우리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정확하게는 어떤 배우를 발굴했다가 아니고 이 영화제에서 독백 페스티벌 24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 혹은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연기는 매력 있어요 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동료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뿐이지 이걸 통해서는 새로운 건 아닐 것 같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역시 기대가 크고 저희가 제일 재밌어 하는 일은
4,800명이 넘는 3주간을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한 번 한 번은 다 2번 이상씩 보면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화 제내에 또 배우께서 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도민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백현진 쇼 운명의 끝입니다. 박경문 감독님과 주연 배우 백현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백현진 쇼 운명의 끝은 박경문 감독의 4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2018년 군대로 제44회 서울도민영화제 장편 경쟁 부분에 상영되었는데요. 올해는 개막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박경문 감독님, 배우 백현진 배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경문 감독님의 개막작 작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문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백현진 작가님께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촬영을 해놓고 와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 이게 공연을 영상으로 옮길 때 뭔가 좀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았고 또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풀어볼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이제 영화에 맞은 채로 된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영화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형식이 좀 기존 영화 형식이나 뭐 문법에 안 맞을 수도 있으나 좀 제가 봤을 때는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백현진 씨 운명의 끝에 주연 배우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현진 배우님 관련한 소개와 극에서의 역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백현진 쇼 운명의 끝 박태근 감독의 이 영화의 프로듀서 겸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한 연남동사는 백현진이라고 합니다. 박태근 감독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자라고 의도를 했었던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공연 기록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박경근 감독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본인이 혼자 작업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로 푸는 게 그러니까 현장성을 어떤 동영상이라는 매체로 번역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 걸 저한테 공유해 주면서 결국 어떤 이번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상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개막작 소개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시속 마치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이동하겠습니다.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그 위원장께서 펜텔 만년필을 주신다 그러면 막 질문들을 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 먼저 하신 분은 이미 찬스가 없이 났고요. 저는 사실 공연을 봤었는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공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백현진 배우님께 프로듀서로서 이 영화를 좀 새로운 영화를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박용우 감독님께는 사실 이전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현실을 그리는 작업을 주로 해오셨는데 이미 콘텐츠화된 어떤 대상을 일종의 다큐 영상에 담는 것은 좀 어떤 도전이었는지가 궁금해요. 혹시 나중에 김효연 위원장님께도 질문해도 될까요? 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듀서로서는 그 크레디스상의 프로듀서라는 그 이름이 기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박경근 감독이 다 한 거라 방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도 박경근 감독한테 돌릴게요.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 프로듀서로서 제가 아니고 박경근 감독입니다. 그래서 경근 씨가 두 가지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팬필을 아주 멋있게 하시고 사실 이게 다 만들어진 공연에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촬영을 좀 하고 촬영을 맡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그 공연 보셨던 공연에 영상의 일부 정도 그런 차원으로 이제 공연에 참여를 했고 공연에서 퍼포먼기도 하셨어. 아 그러네요. 제가 무대도 나갔어요. 왜 나갔나? 촬영하는 거. 아 맞아. 네, 제가 무대에 나가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고 출연료는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뒤에 김건희 씨가 100만 원 받는데 뭐 자기가 뭐 출연료가 있겠어요? 어쨌든 근데 좀 진짜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서 한 거고 그래서 백현진 형님께서 저한테 이거 찍어봤으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말씀하신 듯이 저는 약간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논픽션 베이스의 영화 감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 어쨌든 이거는 무대 위에서의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다운표하고 다큐멘터리는 이 무대에 있는 현장성을 무대에 있는 현실을 그 다음에 이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을 다큐멘터리를 담는다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 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모든 보이고 들리는 거로 구성되어 있는 작업들이 제가 볼 때는 보통 가장 흥미로운 작업들은 언어로 할 수 없으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궁극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 영화가 사실 언어로 뭔가 이렇게 몇 줄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프로듀서인데도 뭐 이런 노이즈 마케팅 정도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 작품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정말 만약 기회가 되시면 보시는 것이 이 작품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 프로듀서님께 이 영화의 컷을 보여드리고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영화예요? 그랬더니 영화라고 우기면 영화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우겨보자 그러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사실 올해 되게 큰 올라가는 것과 함께 이제 지원금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영진 측에서는 이 지원금 삭감이 다른 영화들의 형평성 문제와 그리고 이어 환경의 부분들을 주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작품 방향으로 봤을 때 오히려 토론하시는 게 가장 작품 수가 줄어들면서 메인 연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걸로 좀 느끼고 있는데 50년간 해온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 유진이 측의 어떤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해주시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영진이가 저는 영진이는 공동주체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제가 50주년을 맞으면서 1,7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창작자들을 발굴해 나가는데 그 2001년부터 공동주체에 참여한 독립영화협회만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절반 이상은 영화진흥공사부터 시작됐던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을 계속 계승해 나가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다. 다만 이제 다른 영화제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영화제는 그 규모의 크기를 따라서 영화제마다 다 기능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 더 역할을 하는 영화제들은 지방자치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영화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영화제 중에 저희가 그나마 계속 이런 역할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행사의 가장 큰 밑바탕인 예산 부분과 그리고 정책적인 바탕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정성들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상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지대로 잘할 수 있다고 믿죠. 그리고 50주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독립영화적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독립영화가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부 예산이 불안정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좋았던 선례들이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불안정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업들과 영화제가 많이 소멸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도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테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 방향을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기대를 받고 정부와 영진이에 청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은진 감독님과 권혜은 배우님 단상으로 모시고 네 분이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감독 디렉션
관심을 다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동현 집행위원장님, 김영호 프로그래머님, 백재호 이사장님, 양명호 위원님까지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포즈를 만들었는데요. 손으로 무한대 포즈 해주시면은, 네, 꼭 무한대 표현해주시면.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앞에 분 앉아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바라보실게요. 여기 바라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네,